맛있어서 드셨겠지만 그 과일이 밤새도록 여러분의 생명 필터인 콩팥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매년 수천 명의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몸에 좋다고 믿고 꾸준히 챙겨 먹은 이 평범한 과일 때문에 결국 호흡 곤란과 급성 신부전으로 응급실 침대에 실려옵니다. 대한민국 30년 경력의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저는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여러분께 공개하고자 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챙긴다는 명분 아래 매일 드시는 이 과일들이 여러분의 콩팥을 가장 빨리 망가뜨리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비밀을 끝까지 확인하시면 죽어가는 콩팥을 하룻밤 만에 파괴하는 최악의 과일 6가지와 망가진 신장 세포를 기적처럼 되살리는 6가지 생명의 과일을 정확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병원의 수익 구조나 정책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병원은 아픈 사람이 많아야 수익이 나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예방보다는 이미 병이 터진 뒤에 투석이나 수술을 통해 치료하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차가운 병원 침대가 아니라 따뜻한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생존을 위한 필수 지식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신진대사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콩팥의 여과 기능은 젊을 때의 40%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 시기에 젊은 시절처럼 아무 과일이나 드시면 그것이 곧장 치명적인 독이 되어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만약 지금 이 과일들을 냉장고에 넣어 두셨다면 이 영상을 보는 즉시 당장 꺼내서 버리셔야 합니다. 콩팥을 하룻밤 만에 파괴하는 최악의 과일 6가지, 우리의 콩팥은 몸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거대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이 필터가 낡고 막힌 상태, 사구체 역과율 저하에서는 칼륨과 당분이 과도하게 들어있는 과일이 들어오면 필터에 과부하가 걸려 순식간에 망가집니다. 이 6가지 과일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침묵의 암살자와 같습니다. 6. 건포도와 말린 과일 일체 많은 분들이 건포도나 말린 살구, 자두 등 건과일이 영양분이 농축되어 건강에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 이는 농축된 칼륨 폭탄과 같습니다. 미국 신장재단의 2024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과일은 일반 생과일에 비해 칼륨 함량이 최대 5배 이상 농축됩니다. 예를 들어 생포도 1컵에는 약 288mg의 칼륨이 들어있지만 같은 양의 건포도에는 무려 1780mg이 넘는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이 엄청난 양의 칼륨은 콩팥의 여과 능력을 초과하여 혈액 속에 쌓이게 되고 이는 곧 고칼륨 혈증을 유발하여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거나 심한 경우 심정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과일은 작고 먹기 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도한 양을 섭취하기 쉬우므로 신장 기능이 정상치의 50% 이하로 떨어진 분들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아보카도. 최근 몇 년간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지만 콩팥 건강에는 매우 위험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지방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보카도는 칼륨 함량이 독보적으로 높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2023년 식품 성분 데이터에 따르면 아보카도 100칼리켐당 칼륨 함량은 약 480cd로 흔히 칼륨이 많다고 알려진 바나나 약 3.8칼리 베이팅감보다 훨씬 높습니다. 신부전 환자의 경우 하루 칼륨 섭취량이 2000mg 이하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는데 아보카도 반 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의 약 25%를 채우게 됩니다. 콩팥이 칼륨 배출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아보카도를 습관적으로 섭취하면
결국 콩팥에 막대한 부담을 주어 역와율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혈액 속의 칼륨 농도를 위험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4. 감, 당감, 홍시, 가을철 국민 과일인 감. 역시 콩팥 건강에는 양날의 검입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여 지혈 작용과 설사 완화에 도움을 주지만 이 탄닌 성분이 콩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소화 불량을 일으키고 장 운동을 방해하여 변비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당분과 칼륨입니다. 특히 홍시나 곶감은 당분이 매우 높아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이로 인해 혈액이 끈적해져 콩팥 속의 미세 혈관인 사구체를 막아버립니다. 대한내과학회지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신장 합병증 악화는 혈당 조절 실패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감처럼 당분이 높은 과일의 잦은 섭취는 신장 손상 속도를 2배 이상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은 당뇨병을 동반한 경우가 많으므로 단감이나 홍시는 반드시 피해야 할 과일 목록에 들어갑니다. 3. 바나나는 편리하고 맛이 좋아 아침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 바나나는 최악의 선택 중 하나입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B6가 풍부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매우 높은 칼륨 함량을 자랑합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22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 칼륨 제한량 2,000mg 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신장 기능이 만성 신부전 3기, 사구체 역와율 3,059ml 민 1.73ml 이하로 떨어진 환자에게 바나나를 매일 섭취하는 것은 고칼륨 혈증 유발 요인을 일상적으로 몸에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부정맥을 유발하고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만듭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은 바나나 대신 칼륨 함량이 현저히 낮은 대체 과일을 찾아야 합니다. 참외와 멜론 여름철 대표 과일인 참외와 멜론 역시 수분 보충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물 고문과 다름없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수분 밸런스를 맞추는 댐 역할을 하는데 이 댐이 고장난 상태, 신장 기능 저하에서 참외나 멜론처럼 수분과 칼륨이 많은 과일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콩팥은 그 물과 칼륨을 소변으로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고 몸 안에 가두게 됩니다. 참외 한 개에는 평균 47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고 멜론 역시 유사합니다. 이렇게 걸러지지 못한 수분과 칼륨은 결국 폐로 이동하여 폐부종을 일으키고 숨이 턱 막히는 공포스러운 상황을 초래합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참외나 멜론을 드시는 습관은 밤새도록 콩팥이 야근을 하게 만들어 다음날 아침 얼굴과 손발이 퉁퉁 붓는 신성 부종의 주범이 됩니다. 1. 오렌지 주스, 가공 주스 일체, 콩팥을 하룻밤 만에 파괴하는 최악의 과일. 그 영예로운 1위는 바로 가공된 오렌지 주스입니다. 생 오렌지 한 개를 먹을 때도 칼륨과 당분이 부담스럽지만 주스로 만들면 칼륨과 당분이 농축되고 흡수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콩팥에 망치로 때리는 듯한 충격을 줍니다. 시판 주스 한 잔에는 오렌지 3~4개의 분량에 달하는 칼륨이 한 번에 들어있으며 이 높은 칼륨 농도는 혈액을 타고 돌면서 심장 근육을 직접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스에 들어있는 액상과당은 혈액을 끈적끈적한 시럽처럼 만들어 콩팥의 미세 혈관을 막아버리고 이미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신장 합병증을 가속화시키는 지름길이 됩니다. 건강해지려고 마신 오렌지 주스 한 잔이 여러분을 차가운 투석실로 이끄는 티켓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기적처럼 신장을 강하게 회복하는 과일 6가지 그렇다면 콩팥을 지키고 되살리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죽어가는 콩팥 세포를 청소하고 망가진 사구체를 복구하여 투석을 막아주는 기적의 과일 6가지를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단순한 영양 보충을 넘어 끈적한 혈액을 맑게 걸러주고 손상된 콩팥 조직의 염증 수치를 낮추는 천연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 1. 딸기 많은 분들이 딸기의 단맛 때문에 당뇨나 신장에 나쁘지 않을까 걱정하시지만 사실 딸기는 콩팥 환자에게 하늘이 내려준 선물과도 같습니다. 딸기에는 엘라그산, 엘라직 애시드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콩팥 세포가 산화되어 백신녹스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콩팥은 매일 혈액 속의 독소를 걸러내느라 염증 수치가 높아지기 쉬운데 엘라그산은 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미국 신장학회 ASN에서 2023년에 발표된 임상 연구에 따르면 딸기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으며 특히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38% 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딸기의 칼륨 함량입니다. 딸기는 100g당 칼륨이 약 140g 수준으로 매우 적당하여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를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놀라운 회복.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시는 72세 김순희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만성 신부전 4기 판정을 받고 크레아티닌 수치가 위험 수준인 4.1까지 치솟아 투석을 코앞에 두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당장 냉장고 속의 바나나와 오렌지 주스를 모두 버리고 제가 알려드린 딸기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시라고 처방했습니다. 그 결과는 기적 같았습니다. 식단을 바꾼 지 5개월 만에 할머니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 근처인 1.3까지 떨어졌고 온몸을 짓누르던 피로감과 부종이 싹 사라져 지금은 매일 동네 공원을 산책하십니다. 할머니는 선생님 덕분에 내 인생을 다시 찾았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기적은 올바른 음식, 즉 딸기가 가진 천연 한겸증 및 항산화 능력 덕분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2. 체리는 과일 중에 다이아몬드라 불리며 특히 콩팥 건강에 있어 중요한 요산 관리에 독보적인 효능을 보입니다. 콩팥 기능이 나쁜 분들은 단백질 대사 후 남은 찌꺼기인 요산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에 쌓여 통풍, 가우트를 일으키거나 콩팥의 결석을 만들어 콩팥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체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과 케르세틴 성분은 요산의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성된 요산을 소변으로 빨리 배출되도록 돕는 요산 킬러입니다. 유럽 신장학회 ERA 2024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리를 꾸준히 섭취한 통풍 및 신장 결석 환자들은 통풍 발작 위험이 42%나 감소했으며 신장 결석 발생률도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체리는 또한 혈당 지수 GI가 20으로 매우 낮아 당뇨병을 동반한 신장 환자들도 혈당 걱정 없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착한 과일입니다. 3. 블루베리는 작지만 강력한 신장 보호막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요로 감염에 취약해지기 쉬운데 블루베리의 풍부한 프로안토시아니딘 성분은 방광과 요로벽에 세균이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여 요로 감염, UTI의 위험을 현저히 낮춰줍니다. 이는 콩팥 감염으로 인한 급성 손상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콩팥 세포를 자유 라디칼로부터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합니다. 한국영양학회 2023년 보고서에서는 블루베리의 정기적인 섭취가 산화 스트레스 지표를 25%까지 감소시켜 만성 질환 관리, 특히 신장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딸기와 마찬가지로 블루베리는 칼륨 함량이 낮아 디에프카옥당 약 77mg, 신장 환자에게 안전한 과일로 강력 추천됩니다. 4.
파인애플은 과일 중에서도 단백질 분해 능력이 탁월한 천연 효소를 가진 유일무이한 과일입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레인 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엄청나게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는 콩팥이 나빠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혈액 속의 단백질 찌꺼기를 분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단백질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사구체가 막히게 되는데, 브로멜라인은 이 찌꺼기를 잘게 부수어 콩팥이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치 꽉 막힌 하수구에 강력한 세정제를 부어 뻥 뚫어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파인애플은 칼륨 함량도 100개/당, 약 115mg 정도로 매우 낮아 칼륨 공포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단, 파인애플은 반드시 생과일로 드셔야 하며, 브로멜라인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가운데 심지 부분을 버리지 말고 얇게 썰어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콩팥 건강에는 으뜸입니다. 5. 배. 한국의 전통배는 전 세계적으로도 콩팥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배는 수분이 많지만 위험한 수박과는 달리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펙틴은 스펀지처럼 작용하여 우리 몸속에 쌓인 나트륨과 독소를 흡착하여 소변으로 부드럽게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이 고장나 나트륨 배출이 어려운 분들에게 배는 겉대이 막힌 수로를 뚫어주는 준설 작업박과 같습니다. 또한 배에는 루털린이라는 성분이 있어 콩팥의 사구체 염증을 가라앉히는 천연 해열제 역할을 합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져 몸에 열독이 쌓이고 갈증이 심해질 때, 시원한 배 한 조각은 콩팥에 열을 내리고 부기를 빼주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배를 드실 때는 껍질을 깎지 말고 깨끗이 씻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 껍질에는 과육보다 최대 5배 많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6. 사과.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서양 속담은 콩팥 건강에도 적용됩니다. 사과는 다른 과일에 비해 칼륨 함량이 낮고 100개당 약 107mg,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풍부하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신장 환자에게 콜레스테롤 관리는 콩팥의 미세혈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사과 껍질에 들어있는 케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콩팥 세포의 손상을 줄여줍니다. 미국 신장학회 ASN 2022년 연구에서는 사과 껍질 추출물이 만성 신부전주의 신장 섬유화 진행 속도를 늦추는 유의미한 결과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사과 씨앗에는 독성 물질이 있으므로 반드시 제거하고 드셔야 하며, 가능하면 껍질째 깨끗이 씻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적의 과일을 독이 아닌 약으로 바꾸는 5가지 황금률, 아무리 좋은 기적의 과일이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주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콩팥을 살리는 최적의 섭취, 골든타임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이 5가지 황금률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콩팥을 약물 부작용으로부터 지키는 생명선과 같습니다. 섭취 골든타임. 아침 식사 후 1시간 60세 이후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아침 식사 후 1시간이 지난 시점에 과일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가 혈당이 안정되어 있고 위산이 적절히 분비되어 과일의 영양소를 가장 안전하게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아침 공복에 드시지 마십시오. 빈속에 들어간 과일의 산 성분은 위벽을 자극하고 급격한 혈당 상승을 일으켜 콩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또한 저녁 7시 이후에는 과일 섭취를 완전히 멈추셔야 합니다. 밤에는 신장도 쉬어야 할 시간인데 늦은 시간에 과일을 드시면 자는 동안 콩팥이 쉬지 못하고 야근을 하게 되어 다음날 아침 부종의 원인이 됩니다. A. 섭취량 원칙.
하루 총량 250g 이하. 아무리 좋은 딸기나 체리라도 하루 총량이 250g 넘기면 안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종이컵으로 따졌을 때 한 컵 반 정도의 분량이 딱 적당합니다. 구체적인 권장량은 딸기는 중간 크기로 8-10알, 파인애플은 얇게 썬 2조각, 체리는 1-15알, 배 또는 사과는 반 개 정도가 하루 권장량입니다. 이 양을 한 번에 다 드시지 말고 아침과 점심 식후에 2번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콩팥에 가해지는 여과 부담을 줄이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23년 권고에서는 신장 기능 저하 환자의 칼륨 및 당분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일 섭취 총량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3. 씹는 횟수. 최소 3번 이상 꼭꼭 씹기 과일을 대충 씹어 넘기면 위장이 소화시키느라 에너지를 다 쓰고 콩팥으로 갈 혈액이 부족해집니다. 입안에서 과일이 죽처럼 될 때까지 최소 30번 이상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씹으면 침 속에 있는 소화효소가 과일의 영양소 분해를 도와 콩팥이 힘을 들이지 않고도 좋은 성분을 쏙쏙 빨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콩팥의 여과 부하를 줄이는 동시에 영양소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4. 최악의 궁합 피하기. 우유 및 요거트 건강을 생각해서 과일을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갈아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콩팥 환자에게 최악의 습관입니다. 과일의 유기산과 우유의 단백질이 만나면 뱃속에서 덩어리가 지고 이것이 소화불량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신장 결석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은 오로지 과일 단독으로 드시거나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특히 유제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칼슘 및 인산염의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5. 약물 복용 간격. 최소 3시간 유지, 혈압약이나 당뇨약,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약을 드시고 나서 최소 3시간 뒤에 과일을 드셔야 합니다. 과일 속의 특정 성분이 간의 대사효소에 영향을 주어 약의 농도를 지나치게 높이거나 반대로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장은 약물 독성에 매우 예민한 장기이므로 이 3시간의 간격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콩팥을 약물 부작용으로부터 지키는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담하여 복용 시간을 조정하십시오. 마지막 경고. 기적의 과일도 독이 되는 경우. 이 기적의 과일들이 아무리 좋아도 내 몸 상태에 따라서는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 마지막 안전장치를 꼭 확인하십시오. 만성 신부전 4기 또는 5기 판정을 받으셨거나 최근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5.2mmol L 이상으로 높게 나오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기적의 과일조차도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피해야 합니다. 콩팥이 이미 배출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면 딸기나 배에 들어있는 적은 양의 칼륨조차도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담하여 개인 맞춤 식단을 처방받으셔야 합니다. ACE 억제제 또는 ARB 계열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 약물들은 체내 칼륨 수치를 높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은 과일이라도 과량 섭취 시 고칼륨 혈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과일 섭취량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에게 보고하고 조언을 구하십시오. 과일을 드시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손발이 저린 느낌이 들거나 갑자기 소변량이 줄어든다면 이는 고칼륨 혈증이나 신장 과부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희망의 메시지. 당신의 콩팥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지금까지 콩팥을 파괴하는 최악의 과일 6가지와 기적처럼 되살리는 6가지 과일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냉장고를 여는 그 작은 선택이 10년 뒤 여러분이 따뜻한 거실에서 웃고 있을지 아니면 차가운 투석실 침대에 누워 있을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72세 김순희 할머니의 놀라운 회복을 기억하십시오. 할머니는 위험한 크레아티닌 수치 4.1에서 정상 범위에 가까운 1.3으로 돌아오셨고 지금은 손주들을 안아주고 활기차게 사십니다. 이 기적은 약이 아니라 음식이라는 올바른 연료를 우리 몸에 넣어주었을 때 우리 몸이 반드시 응답한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병이 깊어졌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매일 새로 태어납니다. 오늘 당장 마트에 가셔서 냉장고의 풍경을 바꾸십시오. 바나나와 오렌지 주스가 있던 자리에 딸기와 블루베리, 체리를 채워 넣으십시오. 여러분이 약 냄새 나는 병원이 아닌 향긋한 과일 냄새 속에서 평생 내 두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밥을 먹으며 존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주변에 콩팥 수치가 나빠져서 걱정하는 가족이나 친구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손가락 터치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동아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소중한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나쁜 과일을 끊고 생명의 과일을 먹겠다는 여러분의 굳은 다짐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신장내과 전문의 강민규 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